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대마 혐의를 받았는데 저희 클라이언트분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회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기소유예, 무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 많이 도출했고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매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른 변호사님 진행해서 구속이 됐는데 항소심 제가 진행해서 집행유예로 판결 선고된 것도 있고 기소유예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대마와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결국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마를 구매한 뒤 A씨의 주거지, 그 다음에 차량 등에서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하기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마약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마약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초범이라도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 되고부터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는데 계속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마약 사건을 진행해 보면 제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초기 때는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범인 경우에. 근데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도 구속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하고 징역형 나오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기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A씨에게 반성문, 단약서, 준법서약서, 단약 일기, 정치가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 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마약퇴치 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식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마, 흡연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부드리지만 최근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보면 구속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구속이 되니까 저를 선임해가지고 1심에서 집행유예 받거나 아니면 뭐 벌금형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저랑 이제 초기부터 대응을 하면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전과가 생기면 굉장히 안 좋죠.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 전과 안 생기도록 최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기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대응 잘해야 되고 진술도 잘해야 되고 양형 자료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도 잘 해야지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 있다는 거, 그리고 마약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건 진행해 보고 많은 경험과 좋은 결과 많이 도출한 변호사님과 사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뭐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 변호사님이 믿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척도를 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주겠다, 즉 무죄를 받아주겠다, 무혐의를 받아주겠다,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확답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확답을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듯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1년이 2심에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1심에서 2년이 2심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여러 양형자료, 객관식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판사님마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판사님의 성향, 판사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하면서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임하려고 결과를 확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님은 저는 수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사안을 우선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어떻게 받아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건을 하나 맡기신 다음에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맡겨주십니다. 아무튼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변호사를 보고 A라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했는데, 막상 조사 당일날 나오는 변호사는 B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이랑 뭐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변호사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조사 참여나 아니면 재판 때 나온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 즉 이제 초임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로펌에서도 그럴 겁니다. 뭐 의견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뭐 대표 변호사님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 그다음에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변호사고,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건 진행하고, 제가 직접 조사 참여하고, 제가 직접 재판 가고, 제가 직접 의견서나 이런 거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한테 보내드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마약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대응 중요하고,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해서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여기 아래 나온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